문제는 포핸드다. 메드베데프. 자, 메드베데프와 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핸드보다 포핸드가 더 약하다는 건데요. 잠시 자료화면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저도 테니스 친 지가 뭐 제대로 친 건 10년이고 뭐 테니스 구력으로만 치면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바로 포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핸드는 뭔가 좀 정형화된 폼이 있고 그걸 반복 연습하면 되는 것 같은데, 포핸드는 참 여러 가지 방법도 다양하고 치는 방법, 구질, 뭐 와이퍼 스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스윙을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무릎을 왼무릎부터 해야 되는지, 오픈 스탠스로 쳐야 하는지, 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포핸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의 호주 오픈 결승전 뭐 끝난 지 이제 일주일도 넘어가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아쉽게 봤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충분히 접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띈 거는 두 선수의 포핸드의 차이였습니다. 조코비치의 포핸드가 더 깊고 샷의 각도가 크게 들어오는 반면에 메드베데프의 포핸드는 깊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ATP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크랙 오셰너시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지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을 분석했습니다. 크랙 오셰너시는요, 저희가 2019년 프랑스 오픈에 갔을 때 현장에서 만나서 인사했던 그런 분인데, 현재 ATP 남자 테니스 최고의 전문 데이터 분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고의 분석가가 결승전에서, 사실은 결승전이 이번 결승전 너무 싱거워가지고 분석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는데 딱 한 가지만 분석을 했더라고요. 바로 포핸드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 경기 전체의 승부, 톤 자체가 경기 시작 불과 8분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1세트 첫 3게임 동안 15포인트가 교환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12점이 조코비치의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조코비치는 11개의 포핸드를 장렬했고, 반면에 메드베데프는 굉장히 많은 포핸드 에러를 쏟아냈습니다. 이 3게임에서 메드베데프는 18번의 포핸드 그리고 11번의 백핸드를 쳤습니다. 사실 메드베데프의 전략은 백핸드 익스체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것이 조코비치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이 크랙 오셰너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코비치의 결국 전략, 게임 플랜의 승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드베데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포핸드를 집중 공략해서 7개의 언포스트 에러를 이 3게임 동안에 쏟아내게 만들었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전체 경기를 놓고 봐도 메드베데프는 물론 포핸드 위너를 1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언포스트 에러를 33개나 3배나 많이 양산을 했고요. 조코비치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8개의 위너, 16개의 에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포핸드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선수의 대결을 놓고 명품 투핸드 백핸드 마스터의 대결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것이 팬들과 메드베데프의 어떤 기대점이었지, 조코비치는 이거를 시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자신의 게임 플랜에 의해서 포핸드의 대결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크랙 오셰너시의 분석입니다. 크랙 오셰너시가 분석한 것처럼 정말 포핸드의 중요성은 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 테니스에서 포핸드를 정복하지 못한 넘버원은 없다. 1990년대 샘프러스도 포핸드만큼은 그 시대 당대 최고였습니다. 특히 샘프러스의 러닝 포핸드,
올드 팬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오른쪽으로 뛰어가면서 포핸드 민원을 장렬하는 그 러닝 포핸드는 지금의 선수들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샘프라스의 가전의 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바통을 이어받은 세계 1위가 바로 페더러죠. 로저 페더러 역시 뭐 포핸드 하면 지난 10년, 15년 동안 역대 최고의 포핸드란 말을 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포핸드를 갖고 있는 선수였고, 그 뒤를 이은 나달 역시 왼손잡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포핸드의 경이적인 탑스핀을 바탕으로 세계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자, 조코비치가 포핸드가 그렇다면 강하냐? 저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조코비치가 이때까지 평가절하된 대표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가 포핸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2011년, 그러니까 나달, 페더러 두 명의 틈바구니 속에서 1인자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2011년 조코비치의 가장 큰 경기적인 변화는 포핸드에 있었습니다. 포핸드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고, 특히 포핸드 다운더라인을 활용한 공격, 포핸드 다운더라인이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엔 페더러나 나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닝샷을 보는 강력한 공격성 샷을, 플랫성 샷을 포핸드 다운더라인으로 치는데요. 그렇지만 조코비치의 포핸드 다운더라인은 랠리에 있어서 템포를 끊고 상대방의 그 많은 회전을 감아서 상대방 백핸드 깊숙이 넣는 그런 포핸드 다운더라인을 이용해서 랠리의 흐름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법으로 포핸드를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조코비치 다음에 세계 랭킹 1위를 한 게 앤디 머리지 않습니까? 앤디 머리 역시 그 처음에는 포핸드가 굉장히 수비적이었어요.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고 카운터 어택으로 가끔씩 이제 득점을 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앤디 머리 역시 이반 랜들, 포핸드에 굉장히 전문가죠. 이 80년대 포핸드의 대표적인 파워 테니스를 도입한 이반 랜드를 코치로 영입하고 포핸드의 공격성을 대폭 강화한 끝에 2012년 US 오픈 그리고 2013년 윈블던에서 연이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자, 포핸드를 바탕으로 한 게임 운영이 경지에 이르면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된 또 다른 경우, 바로 저는 스탄 바브린카를 들고 싶습니다. 바브린카 하면 백핸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예전부터 백핸드는 잘 쳤던 선수였고, 포핸드의 공격성과 포핸드를 바탕으로 한 게임 운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바브린카가 2013년, 14년부터 빅3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테니스를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도미닉 팀이 메드베데프보다 전문가들에게는 메이저 대회에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미닉 팀이 강력한 포핸드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핸드의 중요성은요,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넥젠 스타들 메드베데프 외에도 즈베레프, 치치파스, 그리고 루블레프까지 이 포핸드가 강력하지 못하면 세계 랭킹 1위와 메이저 챔피언에 오를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즈베레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백핸드밖에 볼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포핸드의 공격성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죠. 굉장히 서브와 포핸드가 강조가 되는 이런 현대 테니스에서 포핸드 없이는 메이저 대회 우승 그리고 월드 넘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메드베데프와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핸드는 동호인에게도 끝없는 숙제입니다. 자, 백핸드는 일단 뭐 사실 복식 칠 때 백핸드를 치는 어떤 그 비중이 적기도 하지만 포핸드는 잘 쳐야 되거든요. 자, 저도 백핸드에 비해서 포핸드가 약해서 고민인데요. 포핸드를 정복하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코트장에 나가서 연습하겠습니다. 메드베데프, 문제는 포핸드라니까. 자, 카메라 돌고 있어. 이거 찍었어요. 찍었어.